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30일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국사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1894년 7월 30일 이때가 청일전쟁이 막 시작된 직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 내정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던 때죠. 그렇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신분제 폐지 같은 내용도 있긴 했어요. 네, 그런 개혁적인 면도 있었지만 사실상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좀 더 분명했죠. 그런 배경 속에서 동학농민군은 외세 간섭에 반발하고 있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민중의 저항 의지가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선의 주권이 침해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에 맞서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자료에 나온 당시 농민들의 경문 같은 걸 보면 그 절박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1950년 7월 30일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죠. 네,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전이 함락되고 나서. 국군이랑 유엔군이 그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정말 필사적이었잖아요. 부산 교두보를 지키려고. 맞아요. 보내주신 전사 자료에도 나오지만 안동, 영덕, 진주 이쪽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고요. 이 방어선 구축이 갖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엄청나죠. 이게 있었기에 사실상 전쟁 초기의 위기를 넘기고 또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번 거니까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군요. 네, 그리고 냉전 시대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당시 병력 배치나 보급 상황 자료가 상세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87년 7월 30일 이때는 6월 항쟁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때였죠. 네, 아주 뜨거웠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 자료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더라고요. 거리에서는 직선제 개헌 시위도 이어졌고요. 맞습니다. 이 시기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요구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갔어요. 이게 결국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적 개혁 또 노동권 신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력이 됐죠.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낸 거네요. 그렇죠. 그 연대가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각 사업장별 요구사항이나 투쟁 방식 비교한 게 인상 깊었어요. 네, 한국사 속 7월 30일도 참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네요. 이제 세계사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계사에도 이날 중요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으로 가보면 762년 7월 30일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 만수르가 바그다드 건설을 시작했답니다. 바그다드? 네, 이게 그냥 도시 하나 세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후 이슬람 황금기에 정말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혜의 집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당대 세계 지성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그 도시계획이나 규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이슬람 문명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502년에는 콜럼부스가 4차 항해 중에 온두라스 해안에 상륙했고요. 네, 이게 또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을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하네요. 볼티모어, 이것도 미국의 초기 도시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죠. 보내주신 초기 미국사 자료에 그 과정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가 솔깃할 만한 날인데요. 1863년 7월 30일 바로 헨리 포드가 태어난 날입니다. 헨리 포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포드 자동차 회사 그리고 그 컨베어 벨트. 네, 조림 라인 방식 정말 혁신적이었죠. 그렇죠. 이 대량 생산 방식 덕분에 자동차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인 상품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게 현대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노동 문화, 소비 패턴, 심지어 도시 모습까지 바꿔놨으니까요. 물론 그 포디즘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자료도 같이 보내주셔서 균형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역사도 있네요. 1930년 7월 30일 제1회 피파 월드컵 결승전. 네, 우루과이에서 열렸죠. 개최국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정말 축구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어요. 스포츠를 통한 어떤 국제교류의 시작을 알린 셈이죠. 당시 경기 분위기를 묘사한 자료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1965년 7월 30일 미국입니다.
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메디케어, 그러니까 노인 의료보험이죠. 그리고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 지원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미국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죠. 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게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 논쟁 같은 걸 다룬 자료도 흥미로웠어요. 와, 정말 7월 30일 하루에 이렇게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사건들이 있었네요. 뭐 전쟁, 정치적 변화부터 시작해서 도시건설, 탐험, 산업혁명, 스포츠, 사회복지까지 네, 정말 스펙트럼이 넓죠. 인간 사회의 여러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과거의 어떤 특정한 하루가 지금 우리의 삶과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오늘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보내주신 자료 속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